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비판이 미국 공화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구매한 무기는 중국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 평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을 받고 먼저 러시아의 군비 상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장비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준다면서 러시아는 이미 이란으로부터 무인기도 인도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특히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구매한 무기는 중국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북러 간의 이런 무기 거래는 러시아가 독재적인 선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입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러시아가 무기를 구매한 이란, 북한 두 나라 모두 테러 지원국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7일 VOA에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이란과 북한 두 나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간의 유혈 사태를 겪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도 테러 지원국이라는 명백한 현실을 언제쯤 깨달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러시아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러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와 수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맥카울 의원도 이날 VOA에 미국은 외국산 부품, 특히 반도체가 러시아의 무기, 더 나아가 푸틴의 전쟁 범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면서 더 강력한 제재와 수출 통제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의 이런 제재 회피와 수출 통제 회피, 그리고 무역이 발생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에 대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 같은 상황은 러시아가 더 고립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8일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매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발표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서 만약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뤄질 경우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러시아가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과 같은 나라와 협력해 군수물자를 보충하려는 것은 러시아가 더 절박해지고 고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후에 엄격한 러시아 제재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VOA에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우크라이나전을 둘러싼 국제질서 위반 사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슬로베니아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의 침략 종식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산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포탄들이 북러 철도를 통해 국경을 넘어 러시아 동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으로 운송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 루시의 제임스 번 오픈소스 정보분석 담당국장은 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수백만 발의 포탄을 해상으로 운반할 경우 여러 척의 선박이 필요하며 공해상을 지나야 하는 만큼 차단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번 국장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서 구매하려는 포탄은 122mm나 155mm 방사포용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엄청난 정교함이 필요 없는 구식 포탄이지만 러시아 무기와 호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 거래뿐 아니라 그동안 탄도미사일 개발도 협력해왔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형 등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도 흡사한 것과 미국 재무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이유로 러시아 기업을 제재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공식 제의한 데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남북한 양자뿐 아니라 다자적으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사안뿐 아니라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인권 문제라는 사실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공식 제안한 데 대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산가족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호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 문제로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할 또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re is no question that it is a human rights issue, that families should be able to meet and should be able to talk, should be able to send letters or have phone conversations. The North Koreans have denied that to most of the separated families in North Korea, denying access to families from South Korea to meet with them. And yes, it is a human rights issue, and it's another issue that should be pressed. 인권단체들은 북한 정부가 이산가족 사안을 정치적 카드로 계속 활용하는 만큼 인도적 측면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 문제란 사실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8일 VOA에 이산가족은 이동의 자유 권리, 가족과 다시 만날 권리가 있다면서 남북 양측이 모두 이런 이산가족의 권리를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이산가족 상봉의 특성상 양자와 다자적 접근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엔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인권 주제로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it's an issue that has a human rights element and a humanitarian element as well. It's an issue that can be addressed both within a bilateral contex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within a multilateral context at the UN. 유엔 인권기구는 지난 2016년 발표한 분단의 아픔 보고서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개인의 의지에 반해 발생했고 북한 정부가 정보와 이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 지속되는 비자발적 분리에 해당한다며 국제인권법 규범과 원칙을 근거로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된 가운데 이번에는 과거 반도체 관련 부품 등을 생산했던 건물에서도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VOA가 개성공단 일대를 촬영한 최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전자제품 생산업체 밀집구역의 한 건물 중심부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얀색 대형 물체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이 물체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난달 중순부터 이곳에서 모종의 활동이 있었으며 VOA가 개성공단 폐쇄 직전 발행된 업체 현황 지도를 대조한 결과 하얀색 물체가 발견된 이 건물은 과거 SJGS가 입주했던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SJGS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반도체 부품과 전자제품, 유공합 패킹 등을 생산했습니다. 북한이 최대 항구인 남포에 유류 저장 탱크를 추가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남포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기존 유류 탱크가 밀집한 지역의 한 공터에 지름 30m의 원형 부지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운영 중인 유류 탱크의 지름이 약 20m에서 30m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만들어지는 유류 탱크는 최대 크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VOA는 북한이 올해 초 지름 23m, 높이 10m 안팎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유류 탱크를 완공했고 2020년에는 유류 탱크 건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원형 부지 4개를 조성했으며 유류 저장시설 밀집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지점에도 지름이 30m인 새로운 유류 탱크 3개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28개로 늘었는데
현재 건설 중인 것까지 합치면 조만간 유류 탱크는 3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정황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려운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량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